자, 한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어젯밤 구속기간 만료를 3시간쯤 앞두고 재구속이 결정됐습니다. 리포트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구속기한 만료를 3시간가량 앞두고 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어젯밤 9시 10분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네고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 씨에게 관련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 더 늘어났습니다. 네, 만약 법원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청구된 영장도 기각했더라면 김용현 전 장관은 그냥 풀려나는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타이밍에 특검에서 이렇게 새로운 제명으로 이제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것이 인용됨으로 인해서 김용현 장관 측에서는 불이탈을 맞았다라고 해도 족하지 않습니다. 네. 조건부 석방보다는 지금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속영장의 기간 동안은 또 구속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인데요. 특검에서는 비아폰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이 위계이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죄를 추가 기소할 것을 염두하면서 이 영장을 발부받는 데 성공을 했던 것인데요. 네.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라고 영장을 발부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최장 6개월 기간 동안 구속 수사를 통해서 신변 확보를 하는 데 성공한 셈입니다. 네, 이 영장 심사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변호인단에서는 지금 수사를 개시한 상태가 아니라 준비 기간인데 이렇게 추가 기소를 염두해서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 불법 기소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심사 당일 직전까지 무려 4번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서는 이렇게 기피 신청을 하는 것도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일 뿐만 아니라 추가 기소와 관련한 상당 부분의 혐의도 일정 부분 소명된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에게 적용된 비아폰을 둘러싼 각종의 불법과 비리 이 부분은 다른 공범도 지금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비아폰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비아폰에 관련된 정보를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 교사죄로 적용될 수 있고 여기에 가담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가담자들은 지금 추가 기소를 상정해서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석방 3시간 전에 재구속됐다면 김용현 전 장관 기분이 어땠을까? 좀 상상은 좀 가는군요. 네, 10차 공판에 나와서도 변호인들이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소위 말하면 재판장에게 하풀이를 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이렇게 추가 기소 가능성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고 조건부 보석과 관련해서 항고 절차를 진행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김용현 전 장관은 이 내란 수사와 관련한 핵심 인물일 뿐만 아니라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핵심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그 신병을 확보해서 증거 인멸 가능성을 낮추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속 재판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판단이 이른 겁니다. 네, 자, 오늘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30일까지 추가 기소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그래요. 네, 노상원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있죠. 노상원 수첩입니다. 이 수첩에는 각종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수첩에는 북한에 대한 공격을 유도해서 한반도의 어떤 전쟁 위기, 군사적 위기 상태를 발발하게 한 후 이것을 빌미로 계엄을 유지하거나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외환죄, 이적죄에 대한 예비 음모죄도 지금 살펴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노상원 씨에 대한 신병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계엄군 수뇌부, 예를 들어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어제 저녁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요 가담자들 중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사람들 네. 중에는 보석으로 석방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추가 기소 혐의가 발견되면 또 구속될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기간 연장으로 특검 수사에 좀 물꼬가 트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수사의 동력은 상당히 받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기존에 바라보지 않았던 외환죄라든가 이런 이적죄에 대해서도 특검팀의 의지가 확인됐을 것이고요. 서로 공범들 사이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자 검찰의 소환 조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 더 있죠.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 또한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관련돼 있는데 뭐 참고인 조사 이런 거라도 소환을 할 예정이신가요? 만약에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죠. 네. 소환에 불응하면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 발행하는 게 맞습니다. 혹시 김건희 여사도 출석 요구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계획도 있으신가요? 그건 뭐 특검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듯이 저희끼리 잘 논의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 여사 최혜병 특검팀과 임성근 수사도 어떻게 조율하고 계시는지. 그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최상병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이제 소환할 계획이다.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부터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 중에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점으로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이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실질적으로 김 여사가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자, 김 여사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다. 이것은 어떻게 정황 증거가 나왔던 거죠? 임성근 전 사단장과 그 도이치모터스의 공범입니다. 네. 이 이종호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있고 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대표를 통해서 VIP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사 대상에서 빼는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닌가라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지금 추가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위해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모 대표가 이 해병대 단톡방인가요? 거기에서 대화를 한 내용들이 나와서 그게 발견되면서 그 연결고리가 지금 연결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와 관련한 모종의 노력과 청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자체도 범죄로서 성립 가능하기 때문에 네. 수사 외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이 핵심적인 의혹의 요소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는 지금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번 이 최상병 특검에 관련 소환 조사에 관련된 입장은 나온 게 없나요? 일단 입원 치료가 마쳐지고 건강상의 사정이 허락한다면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뚜렷한 조사 일정이 협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네. 네, 지속된다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일단 최상병 사건을 초동 수사한 박종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자, 지금도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최상병 특검팀이 박종훈 전 단장에게 걸린 소송을 없애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없애준다라는 것보단 항소치하 가능성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명이라는 거는 정당한 명령에 항명을 해야 제가 성립을 하는데 네. 부당한 명령이다 그러면은 무죄가 되겠죠. 그런 취지에서 군검찰의 항소치하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건이 특검한테 넘어오면 특검이 이제 검찰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제 박정훈 단장에 대해서 걸린 혐의는 그냥 아예 그냥 우리는 항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항소된 상태이고요. 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사건이고 무죄의 가능성이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항소의 실익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에서 이 정책적인 판단으로 어차피 무죄가 확정될 사건이면 조기 확정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 더군다나 네. 이 항명죄라는 것은 이 정당한 명령에 위반돼야지만 항명이 성립하는데 지금 이와 둘러싼 여러 가지 수사 진행 과정을 봤을 때
위법한 명령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취지의 1심 판단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항소를 함으로 인해서 항소 기간을 늘릴 필요가 없이 항소치하에서 1심을 확정시킬 수 있다라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는 것이고요. 네. 아직은 특검이 이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았지만 조기에 이 사건 서류와 재판 서류를 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저 박정훈 전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뭐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좀 조기에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긴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수사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군인사들이 해병대들의 의견도 지배적이었던 만큼 이 검찰의 어떤 수사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다투는 사건인 마당에 검찰에서 이 사건 기소와 항소는 좀 부당하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그 판단과 특검의 판단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항소 취하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